캘리포니아에 100년 만에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바다를 이루고 산사태가 벌어져 기후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일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에 있는 이란 관련 군시설에 보복 공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열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계에서 전략적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이 한도를 넘으면 국경을 자동 폐쇄하고 신속 추방하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하기 시작하느냐로 연준의 초점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약 100년 만에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들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바다를 이루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벌어지는 등 기후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가주와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에 4 내지 10인치의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홍수 사태로 한인 80만, 가주민 4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가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로들이 무릎팍에서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바다로 마비되는 기후재앙 사태에 빠졌습니다. 산사태로 진흙과 바위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쳐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일요일부터 월요일에 4인치 내지 10인치 이상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가주와 북가주에 퍼부어진 집중폭우는 1927년 2월 초 이래 근 100년 만의 기록을 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타바바라 공항은 전면 폐쇄됐으며 샌 버나디노 밸리 5번 고속도로는 5차선이 모두 강물과 같은 물길에 잠겼습니다. 주요 도로에선 강력한 마력의 경트럭들이 간간히 물길을 가르며 운행할 뿐 승용차들은 물길에 그대로 갇혔으며 일부 사람들만 무릎팍, 심지어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바다를 위험스럽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적어도 시속 50마일, 강하게는 80마일 내지 100마일의 토네이도까지 몰아쳐 거목들과 전선을 쓰러뜨렸습니다. 70만 가구가 단전됐다가 50만 가구는 장시간 전기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기상센터는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와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에는 일요일과 월요일 등의 100년 만에 집중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산타바바라, 샌디에고 등 남가주 8개 카운티들의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안전조치와 재난피해 최소화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4천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번 100년 만에 집중폭우, 그에 따른 물바다 대홍수, 산사태 등으로 1,000만 명 이상이 매우 위험한 기후재앙을 겪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 미국 추산 205만, 한국 추산 261만 명 가운데 캘리포니아에는 가장 많은 미국 추산 57만, 한국 추산 80만 명이나 살고 있어 상당수 한인들도 기후재앙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연일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에 있는 이란 관련 군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란 내부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이란도 전쟁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혀 양국의 전면전을 비롯한 확전만큼은 서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동전쟁 후 처음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한 사태에 대한 응징 보복으로 연일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에 있는 이란 관련 군시설에 대한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4일 일요일에 미군은 반격을 외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 있는 미군함과 상선을 향해 쏜 대함 크루스 미사일을 요격해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연 사흘째 보복 공격을 단행한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일 토요일에는 미국과 영국연합군이 6개국의 연대 지원으로 홍해상의 상선들을 공격해온 예멘의 후티 군사조직에 대한 맹폭을 단행했습니다. 토요일 후티 공격에서는 예멘 북부 13개 지역에 있는 36개 타겟들의 정밀유도 무기들을 퍼부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의 무기고와 미사일 발사대, 방공망, 레이더 등을 타격했다고 미국 측은 밝혔습니다.
예멘의 상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홍해에 있는 상선들에 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을 가해 상선들이 대거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토록 만듦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더 들게 해서 국제교육에 큰 차질을 빚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일 금요일에 전 미군 사망에 확약했던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시설과 민병대들에 대한 응징보복 공격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금요일 보복 공격 개시에서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 2대를 텍사스 공군기지에서 출격시켜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6,000마일이나 날아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시설과 민병대들의 폭탄 세례를 퍼부은 것으로 단호한 응징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금요일 보복 공격에서는 시리아 4곳, 이라크 3곳 등 7곳에 있는 85개 타겟에 125개 정밀유도탄 세례를 퍼부은 것으로 미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본토에서 출격한 죽음의 백조 폭격기와 미군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30분 동안 이란의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의 쿠즈군이 이용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군사령부, 정보센터, 무기고, 벙커 등을 파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CNN과 이르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의 보복 공격을 이미 명령했다며 응징보복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란 내부를 직접 공격하거나 공화국 수비대 지도부를 겨냥하는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해 이란과의 전쟁,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사태만은 피하려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와 공화국 수비대 지도부도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준비를 하겠지만은 전쟁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며 역시 미국과의 정면 충돌,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되기를 원치는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새해 첫 달인 1월에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열기를 보였으나 일부 업계에서는 감원을 전달보다 2배나 늘려 해고 폭풍이 일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감원 규모를 2배나 늘리고 있는 주된 이유는 팬데믹 시절의 과잉을 조정하고 고금리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것도 있지만 AI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전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고용시장에서 2024년 새해 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AI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략적 전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새해 첫 해인 1월의 실업률이 3.7%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한 달에 일자리를 무려 35만 3천 개나 늘리는 고용 열기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18만 5천 개 증가를 거의 2배나 더 늘린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열기였습니다. 그러나 1월 중에 일부 업계에서는 8만 2,300명이나 감원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136%,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챌린저 그레이가 집계했습니다. 새해 1월에만 발표된 해고자 숫자를 보면 금융기관들에서 2만 3,2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감원 대상의 거의 대부분인 2만 명은 시티그룹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테크 업종에서도 16,000명이나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 투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게이밍 분야에서 1,900명을 해고키로 했고 구글과 세일즈포스 등에서도 수백, 수천 명씩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의 감원 규모 8만 2,300명은 대불경기 때인 2009년 1월에 24만 1,000명이래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불경기 때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 열기 속에 일부 업계에서는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은 불경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시절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고용했다가 이를 재조정하는 업체들도 있고 고금리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선택한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근래 들어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일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부터 감원하는 것으로 자동화에 대비하는 전략적 전환을 하는 것으로 CBS 뉴스는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중소업체들의 과반을 넘는 57%나 올해 직원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 불경기에 따른 해고 폭풍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소업체들은 전체 고용의 4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이 일주일 평균 5,000명, 하루 최대 8,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자동 폐쇄하고 신속 추방하는 국경난민 이민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연방 상원의 초당안은 백악관과 합의된 것이어서 이번 주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공화당 하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민주당까지 입장을 급선회해 초강경 국경난민 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 민주계 무소속 상원의원 3명과 백악관이 합의해 4일 발표한 국경안전, 국가안보 강화 법안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이 일주일 평균 5,000명 또는 하루 최대 8,500명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국경을 셧다운, 일시 폐쇄토록 하는 초강경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선거철에 입장을 180도 급선회해 상원 초당안에 합의하면서 370쪽짜리 법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번 주 연방상원에서는 초당적 지지로 승인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상원안은 DOA, 즉 하원 도착 즉시 폐기라며 수용 불가를 외치고 있어 추가 줄다리기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상원안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이 일주일 평균치 1일 5,000명, 하루 최대 8,500명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국경과 난민 망명 업무를 일시 중지하게 됩니다. 일주일 평균 4,000명에 도달하면 미 당국의 재량으로 일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과 난민 망명 업무가 셧다운되면 미국에서 난민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난민 심사관의 신속 심사에서 출신국에서의 고문, 학대 등 난민 망명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각 멕시코나 출신국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미국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은 미국의 난민 망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됩니다. 다만 합법적인 미국 입국 통로를 통해 하루 1,400명씩 난민 망명 희망자들을 수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법적인 난민 망명 수송자들은 아이 있는 이민 가족들을 위주로 법적,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망명을 허용할지를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 내 판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경, 난민 망명 정책이 시작되면 합법 입국 통로를 통해 신청하는 하루 1,400명까지만 미국 난민 망명을 심사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난민 망명을 허가받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320만 건이나 적체돼 있어 수년이 걸리는 이민 법원이 아니라 이민국의 난민 심사관들이 수개월 안에 판정하게 돼 있는 난민 망명 심사에서 성인들만 있을 경우 입증하지 못하면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즉각 멕시코나 출신국으로 신속 추방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미국 국경에서 체포했다가 미 본토에서 풀어주는 캐치 앤 릴리즈는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민 행렬들을 최대한 저지하게 될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 등 전비 지원을 승인받기 위해 240억 달러의 국경안전 강화 예산을 포함시키고 초강경 난민 망명 억제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하기 시작하느냐로 초점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견고한 경제 성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혀 3월은 물론 조기 인하는 없을 것으로 거듭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 데 올인해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는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할지 초점을 바꿨다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4일 방송된 CBS 방송의 90분 프로그램에 보기 드물게 출연해 연준은 이제 언제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지로 초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경기 둔화의 위험이 있고 너무 일찍 내리기 시작하면 물가가 다시 2%를 훨씬 웃돌 위험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에서 쉽고 간단하고 분명한 길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에서 미국의 물가가 연준 목표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좀 더 강한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최근에 견고한 경제 성장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기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번 회의인 3월 20일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나 6월 12일, 7월 31일 중에 언제 시작할지는 물가와 고용, 성장 지표를 더 살펴보고 결정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물가가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코어 PCE, 즉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 지출 물가는 12월에 2.9%로 내려갔는데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코어 PCE가 4%나 상승했으나 하반기에는 1.9%밖에 오르지 않아 이미 연준의 목표인 2%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연준은 PCE 물가가 계속 2%에 가까워지거나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명대 아래로 급속 냉각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5월 1일이나 6월 12일에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증가폭이 20만 개 또는 30만 개로 고용 열기를 계속 유지하면 인플레 재악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7월 이후로 늦추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부심에 대선전에서는 바이든 민주당은 조속한 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공개 요청하고 있고 트럼프 공화당은 조기 금리 인하는 파월의 바이든 돕기가 될 것이라고 미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